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7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7월 5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신미월, 갑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갑목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고, 자, 일간 갑목과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갑목일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갑목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된다. 즉, 음양으로 나눴을 때는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는 목, 즉 나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갑목이라고 하는 양목은 주로 비유를 할 때 대림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을 공부할 때 갑목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이 갑목 을목 할 때는 주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솝우화라고 아시죠? 이솝우화. 이 이솝우화가 제가 어린이들이 보는 책도 될 수가 있겠지만 어른들한테도 상당한 이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솝우화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참나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목인 갑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갈대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 소나무라든가 전나무 같이 하늘 높이 자라면서 굵고 어떻게 됩니까? 강직하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 같거나 아니면 화초 같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갑목, 즉 참나무 같은 것에 비해서 부드러우면서 약간 융통성이 있고 좀 시류를 잘 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갑목은 좀 뻣뻣하면서 고지식한 맛이 있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는 갈대, 화초와 같이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좀 유약하고 연약할 것 같지만 오히려 좀 더 어떤 삶의 어떤 그러한 그 뭐랄까 원동력이랄까 삶에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생명력 같은 것은 오히려 갑목에 비해서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원래 나무의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꽃을 피우는 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러한 용도도 있죠.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큰 나무를 갖다가 배 가지고 뭐 궁궐의 기둥이라든가 사찰의 기둥, 대들보라든가 석가래 같은 걸로 이렇게 쓰는 어떤 용도에 해당이 되는데, 꽃을 피우는 목적은 갑목도 꽃을 피울 수가 있겠죠. 뭐냐면 목련이라든가 아니면 벚꽃 같은 경우도 꽃을 활짝 피울 수가 있겠고, 을목이나 화초는 원래 주 목적이 꽃을 피우는 목적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원래 갑목이라고 하는 일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부차적인 그런 목적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원래 갑목은 동량지목으로서 쓰는 그런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꽃을 피우거나 이러한 어떤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든가 을목이라든가 똑같은 나무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용도 자체에서 쓰임새 자체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갑목의 특성 다르고 을목의 특성 다르다 하는 것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을 쓰는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갑목을 동량지목으로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칠살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경금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화, 즉 불을 얻어야지만 도끼라든가 전기톱으로서 갑목을 이렇게 작벌한다 하죠. 작벌, 이거를 나무를 벤다, 삼판한다 그런 것 개념인데, 이거를 작벌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도끼라든가 전기톱 같은 것이 쓰다 보면 많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도끼라든가 어떻게 돼요? 전기톱 같은 것을 좀 더 예리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가 잘 유유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면 갑목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관목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죠.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절로는 여름이죠. 여름이지만은 미월은 4, 5, 미 중에 끝자락에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개하, 늦여름이죠. 개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하라고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4, 5,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날씨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에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4, 5, 미월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화가 가장 왕할 때, 즉 양이 가장 왕할 때는 5월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5월. 그래서 5월이 화가 가장 왕하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화가 기세가 약간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세밀하게 본다라고 하면 4, 5, 미월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4월, 5월이 양이 가장 왕합니다. 화가 어떻게 돼요? 4월이 되게 되면 이때가 임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는 5월에 되게 되면 이때는 제왕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가장 화가 왕할 때는 4월도 화가 왕하고 5월도 화가 가장 왕한데 5월 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망종과 하지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하여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화가 왕할 때는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가 되려고 할 때가 가장 화가 왕합니다. 그래서 이 하지 때가 어떻게 돼요? 낮이 가장 길 때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로 음이 가장 긴 때는 동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동지 때가 보면은 밤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하지 때가 양이 가장 길면서 하지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쉬운 말로 주식 상한가 친 다음에 상한가 친 이후에 이제 가격이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죠. 양이라고 하는 것도 4월, 5월까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하지가 지나면서부터는 양이 약해지면서 음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하지 때 어떻게 돼요? 일음이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일음. 그래서 일음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는 미월이 되게 되면 이음이 발생하죠. 이음 두 번째 음이 발생한다 해서 이음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월도 늦여름 개하 또는 모하이기 때문에 뜨겁고 건조하더라도 5월 같이 그렇게 염렬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월은 기본적으로 여름에 해당된다라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더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서 살펴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반월과 하반월이 보는 관법이 좀 다릅니다. 이 기준이 되는 것은 대서절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대서를 기준으로 해서 전은 대서 이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서 지나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서 입추 전까지가 하반월이 되겠죠. 조금 있으면 이제 입추가 되게 되면 이제 뭐 상하반을 나눠서 이제 설명할 이제 일도 별로 없을 것이고 내년 미월이 되게 되면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죠.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아직 5월이 지나서 물론 하지가 지났다 하더라도 5월이 지나서 미월 바로 넘어와 있는 때이기 때문에 상반월은 어떻게 돼요? 전월 5월의 뜨거운 열기가 아직 미월에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 상반월은 5월과 같다. 5월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이, 즉 화가 매우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는 어떤 식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간에 미월중 상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5월에 태어난 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화가 가장 왕하기 때문에 가장 급선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고요. 수가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해주고 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토를 어떻게 돼요? 뜨거운 건토, 고온건조한 땅인데 수가 있게 되면 이 미토를 갖다가 습토화 만들기 때문에 간목이 뿌리를 둘 수도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개수만 있게 되면 5월과 같기 때문에 금방 개수는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개수의 뿌리, 개수의 근원이 없다라고 하면 저 수는 있는 곳 겉으로 보여질 때는 있는 것 같지만 마치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밑에 개수를 생각할 수 있는 금,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 내지는 지지로 유금,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의 뿌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게 되면 이 개수가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거하고 같죠. 그 어떤 옹달샘이라든가 냇물 같은 것이 마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흐르지 않고 그냥 바싹
말라서 바닥이 훤히 드러나게 되는데, 이렇게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으면 저 땅 속에서 어떻게 돼요? 안반수가 솟구쳐 오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4, 5, 미월 같은 때 수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금이 있어서 생수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수는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버리게 되고요. 간목 입장에서 보면 있는 듯 없는 듯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미월, 5월과 같은 미월 상반월에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보는 것이고, 대서가 지나서 하반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반월은 금수가 진기한다. 금수가 진기해서 금수가 많게 되면 어떻게 돼 삼복 생한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서절이 지나면서 그야말로 지장간 속에서 정화을목이 지나서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기토가 사령하기 때문에 토가 그야말로 왕한 그런 계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미월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토가 왕하기도 한 토왕절이지만은 미중에는 뭐가 지장간이 정을기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 을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간목이 됐던 을목이 됐던 미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의 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이 미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간목이 미월에 태어난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이 미토는 어떻게 됩니까? 마르고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뭐 하반월이 됐다 하더라도 개수가 있어야 하는 것, 수가 있어야 되는 거는 뭐 똑같고, 미월도 토가 왕하기 때문에 이 왕토가 개수를 파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뭐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뭐 한 점 정도 있어서 개수를 생해주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와 같으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뭐 상반월이나 하반월이나 뭐 개수, 뭐 임수가 됐건 개수가 됐건 수가 필요한 거고요. 뭐 금도 필요한 거 똑같네요. 그죠? 뭐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하반월이 되면은 금수가 진기해서 삼복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은, 근데 상반월은 이렇게 금수가 진기하지도 않았고 삼복 생활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반월 같은 경우는 사주에 금수가 많아도 한기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경우는 화를 용신으로 쓰지 않고 그냥 금수향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게 대서 이후가 된 연후에 금수가 많게 되면 삼복 생활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금수가 용신이 아니라 이때는 화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 화가 용신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울로의 흐름, 대운의 흐름은 서부 금수향이 아니라 오히려 동남 목화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주를 볼 때는 똑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세밀하게 볼 때는 그러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명심히 잘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명식을 한번 살펴보고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했고, 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간목이 미를 보게 되면 이거는 정제에 해당이 되죠. 정제. 그래서 정제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한적인 정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일지를 보게 되면 오늘은 갑술이죠. 그래서 술토가 있게 되면 물론 술미형이 되고 뭐 축시가 되면서 축술미 사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월에 기토가 투출되어 있는데 다시 술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재성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일간 자체는 미월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일간인 간목 자체는 약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정제가 있고 정제가 투출했기 때문에 정제격으로 보는 것은 뭐 틀린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술토까지 있게 되면은 이것은 왕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편제고 얘는 어떻게 돼요? 정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력은 크게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정제격이지만은 통칭해서 편제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주의 국세로 놓고 봤을 때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너무 왕한 사주 국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제다신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되는 겁니다. 자, 제다신약이라고 하는 뜻은 뭐죠? 재성이 너무 많아서, 그죠?
제다신약 재성이 너무 많아서 재성이 너무 많고 그죠? 그다음에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재성이 너무 많은 것을 약한 일간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한테는 뭐 처도 해당이 되고 여자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그죠? 금전, 돈 이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좋게 본다라고 하면 일간이 왕해서 그 많은 재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큰 부자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사업지명이라고 해서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될 수 있겠지만은 재다 신약해서 일간이 약해서 그 왕재를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내가 큰 손해를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재물로 인해서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재물 나한테 사주 안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다 신약 했을 때 핵심은 어디예요? 신약이라고 하는 글자에 있기 때문에 약한 것을 도와줘서 많은 재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만 해준다고 하면 큰 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성이 있어서 간목을 생조해주거나 아니면 비견겁재가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간목을 도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재성을 감당할 수 있겠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은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신히 간목이 해수에 통근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해중 임수가 간목을 생조해주게 됩니다. 물론 미중에도 뭐 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의 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간목이 통근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국세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목이 약하고 토가 더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수가 있다고 해서 이 많은 재성을 간목 혼자서 감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월간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뭐 간목을 능히 작발하고 그런 능력은 없지만은 재성이 생겨서 관성이 있는데 간목 일간 자체는 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관을 다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재관이 왕한 사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간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정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관을 내가 감당할 수 없죠. 아무리 좋은 평양 감사라도 지실문 관두는 것이고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나의 명예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오히려 명예의 손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사주 뭐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연지에 있는 해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성을 용신으로 써가지고 간목을 부신해 줘야 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생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글자들이 왔을 때 간목이 좋은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면은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죠.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니까 이 자수는 목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뭐 나쁘지 않은 글자, 즉 일간을 생해주는 인성, 그것도 뭐 정인이니까 나쁜 글자는 아닌데 오히려 해수 정도가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수는 목을 생해주는 역할은 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간목이 자수에는 통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수 같은 경우에는 장생이기 때문에 간목이 통근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간에 간목이 투출한 것은 왕제를 내가 일간이 약해서 감당을 다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간목이 있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왕한 재성을 어떻게 돼요? 분재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갑자시는 이렇고요. 자, 을축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을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보십시오. 토가 왕하죠. 이것도 축토, 술토, 미토가 있는 중에 다시 기토가 투출했으면 이거는 굉장히 토가 왕한 것인데 간목 혼자서는 왕토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인성이 있어서 간목을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비견이라든가 겁세가 있어서 간목 일간을 방조해주면 좋은데 아까는 간목 일간이었지만은 이거는 을목 일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을목 같은 경우는 약할 때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등락개갑이 된다라고 하면 자 등락개갑이라고 하죠. 등락개갑이라고 하면 을목일간은 도움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간목 같은 경우는 일간이 약할 때 을목을 보게 되면 을목이 나를 타고 올라가는 등락개갑이 된다라고 하면 얘는 득을 볼 수 있겠지만은 간목 일간 자체는 어떻게 돼요? 을목한테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양간 같은 경우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같은 경우는 일간이 약하더라도 음간한테 의지하진 않아요. 반대로 음간 같은 경우는 약했을 때 양간한테 의지하는 그런 성향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음간은 약할 때 양간을 보게 되면 도움을 또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죠. 여자가 약할 때는 남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받는데 남자가 약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여자한테 무거운 걸 들어달라기는 좀 쪽팔리죠. 전문용어로. 그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즘은 또 남자들도 여자처럼 마음 심성이 좀 곱고 연약한 남자들이 많아서 오히려 여자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기본적인 음양 오행의 어떤 이치하고는 약간 상반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이제 사회적 시류가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간목을 도와줄 것 같긴 한데 이와 같으면 오히려 간목이 을목으로 인해서 좀 힘이 들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간목 일간이 인목을 얻었기 때문에 간목이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미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해도 뿌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간목이 좀 어느 정도 재성이라든가 관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은 될 수가 있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좀 건조하기 때문에 수가 좀 살아나야지만은 간목의 뿌리도 배양을 하고요. 그래야지만 간목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렇게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가 약한 중에 병화, 화가 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생화, 화생토 해가지고 오히려 어, 일간의 어떤 목의 기운을 설해서 다시 토를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뭐라 그럴까 운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정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묘수를 합하게 되고 천간으로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일간 자체도 약하진 않아요. 묘에 뿌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상관이 어떻게 돼? 신금을 보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상관, 견관하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니까 요거는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미월에 요거는 진술충까지 하는 중에 다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왕제에 해당이 되고요. 신금 같은 경우도 뭐 왕토에 생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주로 매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일간 간목이 이러한 왕토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원래 목이 토를 극하지만 토가 왕하면 오히려 토다 목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토가 너무 왕해가지고 오히려 간목이 부러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원래 목이 토를 극하죠. 목극토 해서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 극하게 되어 있는데 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 이거는 산사태가 나서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부러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진시, 뭐 갑술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갑술시 시간에 요 갑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간의 간목이 투출해서 일간 간목을 도와줄 것 같은데, 다시 시지에서 술토를 보게 되면 미토, 술토, 다시 술토에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것도 간목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또 똑같이 토다 목절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와 같으면은 오히려 그냥 수를 얻어가지고 간목을 좀 생조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간목을 벽값 인정하겠다고 해서 경호시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오술이 합하게 되니까 화토가 왕해지는 중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줄 수 있는 것이 매우 미근이잖아요. 미충 내지는 해수에 뿌리를 둘 수 있는데, 간목이 이렇게 뿌리를 두게 되면 일간 간목이 약한데 칠살은 어떻게 됩니까? 칠살은 그래도 술토라든가 토의 생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 간목이 어떻게 돼요? 상해를 받을 수 있는 제살태 화관이나 태왕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수가 좀 살아나가지고 간목을 좀 더 생조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운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